미국의 시인 돈 헤럴드는 자신의 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다시 태어난다면 실제 고통은 많이 겪어도 닥치지 않은 고통을 미리 상상하지 않으리라. 다시 태어난다면 인생을 이번처럼 심각하게 살지 않으리라. 미리 걱정하지 말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새로운 한 주 시작해보기. 양파의 음악정원 6월 29일 양파의 음악정원 월요일 첫 곡은 베란다 프로젝트의 바이크 라이딩이었습니다. 어느새 6월도 다 갔네요.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다는 기분입니다. 김두래님은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 구름으로 태어나서 여기저기 흘러다닐 거예요. 와, 너무 좋겠네요. 구름으로 태어나면. 네. 생긴 것도 예쁘고, 자유롭게 어디든 다닐 수 있고, 그죠? 없어졌다가 또 뿅 나타났다가 할 수도 있고. 0237님은 저는 다시 태어나면은 결혼 안 하고 싱글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저를 얽매인 결혼의 구속에서 벗어나고파요. 요즘 결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또 싱글로 살면 좋겠다라고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도 또 싱글들은 결혼한 사람들 부러워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 생각하세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6475님은 농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부장님 제발 양디 오프닝 듣고 이제 그만 좀 심각하면 좋겠습니다. 덩달아 사무실 분위기도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농담도 못 받아치는 사람들이 이게 본인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집안 환경이 이렇게 그런 환경에서 커온 거예요. 그래서 좀 농담이 농담인지 모르고 그 농담을 어떻게 잘 받아야지 분위기가 좋아지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남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부장님도 노력하시고 그리고 우리 사무실 분들도 좀 부장님을 짠한 마음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 지나고 보면 참 별게 아닌데 너무 심각하게 미리 걱정하고 얼굴 찌푸리면서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잔뜩 이고서 살아갈 때 많죠. 월요일 되면 특히나 우와 또 이번 한 주도 시작이네 라고 풀 죽어 계시지만 이번 한 주는요 저와 함께 이번 한 주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기적 같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시작해주는 게 좋은 일들을 어떤 행운들을 끌어당기는 마음을 이렇게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자석처럼 좋은 것들이 막 끌려올 거예요. 부담 없이 가볍게 심각하지 않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양파의 음악정원 걱정은 다 털어놓으시고요. 음악과 사연으로 맛있는 점심시간 함께 해주세요. 에너지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노래 들으면 에너지 충전 빡 될 것 같아요 하는 노래 신청 많이 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누르시고 우물정 누르시고 1061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그리고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양파의 음악정원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들으신 곡은 마당님 그리고 이종표님의 신청곡입니다. 아이비의 유혹의 소나타였어요. 청수1789님은 저는 너무 늦게 결혼해서인지 다시 태어나면 지금 신랑을 좀 더 빨리 만나서 결혼하면 좋겠어요. 저는 41에 결혼했거든요. 이 좋은 걸 너무 늦게 했다는 아쉬움이 커요. 와 진짜 너무너무 행운하시네요. 네, 복 받으신 겁니다. 보통 이렇게 결혼하면은 너무 빨리 했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진짜 너무 잘 맞으시나 봐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0630님은 제주도로 신혼여행 왔어요. 오늘은 사진만 좀 찍고 들어가서 쉬려고요. 역시 여행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로 쉬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마스크 잘 쓰고 안전하게 생활하다가 갈게요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와 정말 그림 같아요. 이렇게 제주도의 het살이 쫙 비치는 이 해변가에서 파도가 이렇게 잔잔하게 하얗게 밀려오고 두 분이서 이렇게 턱시도와 웨딩드레스를 입고서 마주보고 있는 사진인데요. 너무너무 아름답다.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이런 시대에 또 신혼여행을 가는 그 느낌은 어떨까 싶네요. 축하 커피 2잔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이정훈님은 아내랑 작은 고물상을 하는데 아이고 요즘 정말 어렵네요. 파지값도 너무 내렸고 구리값 등 모두 가격이 내려서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입니다. 이 상태로 언제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그저 한숨만 푹푹 나오지만 그래도 음악 정원 들으며 힘내봅니다 하셨어요. 아 진짜 너무너무 힘든 와중에도 음악 정원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반가운지 모르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가 주기가 더 짧아지고 또 정말 예전처럼 우리가 평온하던 그런 시기로는 돌아가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다들 좀 두렵지만 그래도 애써 긍정적인 마음 먹으면서 하루하루 잘 지내보자고요. 너무 멀리 또 보다 보면 너무 심각해지니까 오늘 하루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만 행복하게 지내보자. 이렇게 하루 더해지면 한 1년 정도가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중2병인 딸을 위해서 신청해 주셨다고 보내주셨는데요. BTS의 정형민 씨가 신청해 주신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겠습니다. 양파의 음악정원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형민 님이 신청해 주신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들었습니다. 딸이 이거 꼭 들었으면 좋겠네요. 6557님께서 아내가 먹고 싶다길래 어쩔 수 없이 지금 열심히 달고나 커피 만들었는데요. 손이 후들후들 떨리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도 띵하고 무릎에 힘까지 빠집니다. 세상에 아내분들 남편 건강 생각한다면 달고나 커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은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짠하다. 어떡해. 이게 달고나 커피가 그냥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영상을 보기만 해도 이거는 그냥 사 먹는 게 낫겠다 혹은 그냥 안 먹는 게 낫겠다 이 느낌인데 어쨌든 오늘 그 남편의 사랑을 증명하셨으니까요. 앞으로 한 몇 달은 편하지 않으실까요? 남편분 굉장히 스윗하시네. 아이스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달고나 커피가 정희루 씨가 어떤 프로그램에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유행이 됐는데 400번을 젓다가 다들 막 손목 관절에 무리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뭐 그렇게 해 먹어야 되나. 저는 그래서 그냥 달고나를 사서 커피에 넣어 먹는 것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굳이 뭐 그걸 만들어야 됩니까? 네. 서승아님은요. 양디 승진 시험에 탈락했어요. 승진 시험에 탈락한 제게 다시 기회는 오는 거란다. 실망하지 말고 용기 내고 부끄러워하지도 말아도 돼. 넌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라. 야 우리 부서의 핵심 인물이잖아. 라고. 네. 참. 팀장님이 위로해 주신 적에 힘내봅니다. 라고. 네. 팀장님의 그 위로의 말이 굉장히 장황하지만 굉장히 용기가 나겠네요. 네. 힘이 나겠어요. 승진시험이라는 거는 사실 한 사람의 어떤 이 직장 라이프에 굉장히 중요한 계단이잖아요. 문턱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계속 옆에서 이렇게 으쌰으쌰 해주는 동료가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는 좀 가볍게 넘겨볼까요? 화장품 쿠폰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승진 시험에서는 합격하실 겁니다. 9430님은요. 우리 부서에서 가장 예쁜 여직원 후배가 항상 저만 보면 선배님 다음에 꼭 맛있는 거 사주세요 라고 말하길래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같이 밥 먹자고 연락했더니 이런저런 핑계로 3번을 거절하네요. 그냥 빈말이었던 걸까요? 전 진짜 여자의 말의 핵심과 진심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눈치가 좀 없는 건가요? 일단은 이쁜 사람이 얘기를 했으니까 더 3번까지 여쭤보셨겠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언제 밥 먹자, 언제 만나자 이런 얘기 참 외국에서도 한국 사람들 왜 자꾸 그런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의뢰하는 그런 말들. 그래서 상처받았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좀 살짝 한 번 거절했다 그러면은 슬쩍 좀 이렇게 두는 것도 괜찮았을 텐데 3번을
거절을 당하셨네요. 다음부터는 한번 거절 당하면 뭔가 좀 그렇구나, 불편하구나, 뭐 그때 그냥 했던 얘기구나라고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참. 김진선님은요, 달고나 커피 1대1대1 비율로 해서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저어주면 더 빨리 만들어져요 라고 꿀팁을 보내주셨네요. 참, 달고나 커피 저는 아직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네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죠? 양파의 음악정원 여러분들의 사연과 음악으로 함께 구성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음악이 언제 나올까 이렇게 귀 기울여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문자 번호는 샵 누르시고 우물정 누르시고 1061 1061이고요. 정보 이용료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3061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들을게요. 파파야의 내 얘길 들어봐. 어쩐지 그때부터 예감이 좋진 않았었다. 비상경영 전략 회의를 할 때 사장님이 말했다. 이렇게 판매 실적 저조해서는 당신도 월급 제대로 나간다는 보장 없는 거 알지? 모든 직원들한테 각각 배당을 해서 영업 뛰게 만들라고. 응? 그래서 가장 많이 팔아오는 사람한테 50만 원 포상금 주고 판매 실적 따라서 인사 고가도 매기라고. 사장님의 지시가 있자 쥐죽은 듯 잠잠한 회의실. 왜 아무런 말이 없어? 의견 있으면 얘기해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고 하지만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사장님, 그렇게 되면 직원들 부담이 너무 커질 것 같은데요. 결국 직원들한테 물건 팔아오라고 강매하는 걸로 비춰질 수도 있고요. 차라리 다른 판매 전략을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내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몰라?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박 팀장, 지금 회사 사정이 한가한 줄 알아? 지금 직원들 사정 봐주게 생겼냐고. 월급 안 나가 봐야 정신 차리나? 그러자 그때 나서는 오 팀장. 맞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니까 직원들도 다 같이 발벗고 나서야죠. 직원들도 다 이해할 겁니다. 이참에 고통 분담하면서 직원들도 자각하고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저는 사장님 의견에 찬성이요. 그러자 너도 나도 찬성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결국 그렇게 직원들에겐 영업의 부담이 주어졌고 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오늘 난 사장님한테 문자 하나를 받았다. 박 팀장, 조직 개편에 의해서 박 팀장의 총무팀은 오 팀장의 재무팀과 통폐합되었음. 앞으로 오 팀장 도와서 황골탈퇴의 각오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헐, 도대체 누가 황골탈퇴를 해야 되는 건지 마음속에 억울함이 치솟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넵이라고 단문을 보내는 오늘이다. 양파의 음악정원 지금 들으신 곡은 지니의 뭐야 이건 이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좋은 리더십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요즘은 그 좋은 리더십 중에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게 공감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사장님은 공감 능력이 좀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쓴소리를 잘 받아들이는 것도 이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렇게 받는 것도 삶에서 참 중요하고 그게 더 좋은 리더가 되는 방법일 텐데 참 많은 그 집단들이 이렇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해봅니다. 1226님께서 사장님 나빠요. 사장님 너나 잘하세요. 0484님은 듣기만 해도 깝깝하네요. 책임은 경영진이 져야 되는 걸 왜 직원들한테 고통 분담을 시킨대요? 헐, 어이없음. 0284님은요. 역시 조직에서는 사장님 칭송하는 용비어천가 읊어대는 사람들이 승승장구. 참 아직까지도 이것에 굉장히, 이 상황이 굉장히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마음이 좀 쓰립니다. 아무쪼록 좀 이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서 좀 새로운 세상이 올 때에 그때는 좀 서로를 더 이해하고 서로를 더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1215님은요. 저 오늘부로 백수입니다. 축하해주세요.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기만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일단 축하드립니다.
회사에서 듣기만 하고 문자 못 보내서 손가락이 간지러웠는데 앞으로 문자 자주 보내겠습니다 하셨어요. 홀가분한 일단은 그 홀가분함 너무 축하드리겠고, 그리고 문자 자주 보내시다가 어느 순간 한 몇 개월 지나시면 좀 이렇게 마음이 착잡한 어떤 시기가 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푹 쉬시고요. 그리고 못하셨던 것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스 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박기영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빗물처럼, 사랑은 늘 그렇게, 그리고 신승훈의 노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두 곡 있겠습니다. 연주곡이 준비가 됐네요. 일단 다른 노래 준비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짱!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대신에 김광진의 행복을 주는 노래 들으셨습니다. 살짝 매끄럽지 않게 된 부분 죄송합니다. 신승훈 씨 노래는요 2부에 다시 들려드릴게요. 짱구당님께서요. 제가 즐겨봤던 저의 어린 시절 추억이 있던 개그 콘서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회에서 예전 그때 그 꽁트들을 다시 하는데 그 꽁트들이 유행할 때 그 친구 또 그 사람도 생각이 나고 그 시절에 나도 생각이 났는데 참 아쉽더라고요. 유유 양쥐는 오래오래 같이 해주세요 하셨어요. 이게 참 오래 할 수 있다는 건 여러 사람의 힘이 더해지고 노력과 성실함과 여러 가지가 또 여러분들 이 애청자분들의 사랑과 이 모든 게 다 더해져서 오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진짜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은 정말 진짜 오래된 프로잖아요. 근데 이 종영될 때 그때 그 순간에 출연하셨던 이 이제 개그맨들, 코미디언 분들 마음이 어땠을지 참 네, 그렇습니다. 개그맨들 다 우셨다고 들었는데 그분들 우실만 하죠. 네, 그리고 언젠가부터 매체도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어릴 때 행복하게 해줬던 그런 장르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라디오라는 매체도 사실은 좀 예전보다는 설 자리를 잃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잠깐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간은 제가 한국에 정말 그 소개되지 못했던, 예를 들면 뭐 가수들이 음반을 내게 되면은 타이틀곡 같은 것만 유명해지고 알려지니까 이렇게 라디오에서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너무너무 좋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요들을 한 곡씩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밴드예요. 혁오의 곡인데요. 혁오는 오혁 씨의 가사가 참 너무너무 아름답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폴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요. 가사를 제가 몇 군데를 읽어드릴게요. 예전으로 돌아가 예전에 산다면 우린 우리 마음만 돌보자. 그리고 우리는 손금 속에 살고 있네. 난 그게 참 슬퍼. 아는 만큼만 했었더라도 충분했겠네요. 왜 우린 등 떠밀려 저물까? 뭐 이런 참 철학적인 가사를 좋은 멜로디에 이렇게 얹어서 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밴드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응원하고요. 오늘은 혁오의 폴 제가 추천해드리고 저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나른한 오후 달콤한 디저트로 기분 전환하세요. 양파의 음악정원 디저트 퀴즈. 오늘의 디저트는 달달한 도너츠와 커피입니다. 정답 맞히시는 5분께 선물 드리니까요. 문제 들으시고 정답 빨리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과연 이 사람은 누굴까요? 첫 번째 힌트. 1992년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오디션에 합격한 후 45일 만에 CF 모델과 가수로 데뷔. 두 번째 힌트입니다. 1990년대 초중반의 대표적 문화 현상이었던 X세대의 아이콘. 세 번째 힌트. 데뷔곡 모두 잠든 후에는 가요 차트에서 17번이나 1위를 석권. 3집 너 없는 동안은 140만 장 판매한 싱어송라이터. 네 번째 힌트. 여전히 30대 같은 동안을 유지하고 있는 사기 캐릭터로 현재 106.1 매일 저녁 6시
라디오스타를 진행하는 DJ. 보기 있습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보기 들어주세요. 1번 김원희, 2번 김원준, 3번 김원효. 1번 김원희, 2번 김원준, 3번 김원효. 오늘 디저트는 도너츠와 커피고요. 5분께 드립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오물정 누르시고 1061-1061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그리고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정답 여러분들 보내실 때요. 듣고 싶은 노래도 같이 신청해 주시면 더 좋아요. 노래 한 곡 나가는 동안에만 받을 거니까 서둘러 주시는 거 아시죠? KBS 2라디오 양파의 음악정원 2부 디저트 퀴즈에 이어 들으신 곡은 김원준의 쇼였습니다. 힌트곡이 너무 뻔했나요? 오늘 정답 바로 발표할게요. 2번 김원준이었습니다. 김원준 씨는 우리 KBS 2라디오의 한 식구죠. 6시에 라디오 스타 진행하고 계시는데 어릴 때 봤을 때랑 제가 이제 막 데뷔했을 때 저도 막 19 이랬으니까 18, 19 이랬는데 그때 봤던 김원준 씨 하고 지금 크게 진배가 없어요. 네. 어쩜 그럴 수 있는지 제가 맨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좋은 마음으로 잘 믿고 그리고 건강한 거 먹고 운동하고 이렇게 살면 된다고. 저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다르냐고요. 그죠? 참. 너무 신기합니다. 자기 캐릭터 맞아요. 그리고 300곡이 넘는 자작곡을 만든 싱어송라이터라는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자작곡을 많이 쓰신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300곡이 넘는다는 건 몰랐네요. 정말 다양한 음악적 시도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김원준 씨는 늘 보면 라디오 저희가 이제 그 녹음하거나 이럴 때 가끔 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가끔씩 맞으실 때가 있는데 너무너무 언제나 유쾌한 에너지 그리고 밝고 뭔가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따뜻한 에너지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배입니다. 오늘도 퇴근길에요. 김원준의 라디오스타 많이 애청해 주세요. 0041님께서 300대 1에서 느낌이 왔는데 김원준이네요. 이제야 문제로 나오다니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하셨어요. 그랬나요? 저희 퀴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의성을 굉장히 반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슈가 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퀴즈로 내거든요. 근데 김원준 씨가 좀 늦었나 봅니다. 네. 늦었다고 저는 생각 안 하는데 네. 적절하지 않았습니까? 정미나님께서 저도 X세대, 같은 X세대가 보내는 정답 김원준이라고 보내주셨고요. 3735님은 최초 치마 패션을 선보이셨죠? 라고. 이제 길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처음에 입고 나오셨던, 네. 저는 그 남자가 치마 입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런 좀 특별한 패션을 많이 선보이셔서 그것도 많은 팬들이 따라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모님은요, 그 시절 정말 꽃미남의 대표주자. 4869님은 와 김원준 아직도 30대 아니고 20대 같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최애 가수. 6282님은요 너무 잘생긴 원준 오빠가 좋아서 남편도 오빠 닮은 사람 골랐쫑. 크크. 와 정말 이건 성공이다. 최혜은님은요 수업 빼먹고 왕팬이라서 사인회 간 게 기억나네요 하셨고요. 1300님은요 90년대 초반에는 회사에서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연예인 거의 아는 사람 없는데도 김원준 가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 정도로 유명했죠. 네, 굉장히 유명하고 또 여성 팬들도 정말 많았고. 0493님은요. 라디오 진행하시는 모습은 외모와는 달리 터프한 매력이 있어요. 라고 하셨네요. 좀 여러 가지 면들이 공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5분 저희가 추첨해서 도너츠와 커피 보내드리겠습니다.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음악정원에서 듣고 싶은 여러분들의 신청곡 이 노래 들으면 에너지 재충전 빡 될 것 같아요 하는 노래들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샵 우물정 누르시고 1061-1061이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그리고 콩과 마이케이는 무료입니다. 양파의 음악정원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시각이 1시 15분 20초 지나고 있고요. 들으신 곡은 5112님 그리고 김미자님의 신청곡 마마무의 데칼코마니였습니다.
손준희님께서 중학생 아들이 오늘 비가 오려나 노릇노릇하고 바싹바싹한 감자전이 땡기네 이러네요. 애가 어른 입맛이라 말투 듣고 그 아저씨 같아요. 오늘 점심은 내 어른 같은 아들이 주문한 감자전으로 정했습니다. 아들이 먹고 싶다면 해줘야죠 뭐. 아, 저도 감자전 먹고 싶다. 거기에 제 젓가락 하나만 얹으면 안 될까요? 아, 날씨 탓인 것 같아요. 오늘 좀 다들 유난히 감자전과 부침개 먹겠다는 이제 그 요리하겠다는 아마 저녁에 전부 다 뭐 해물파전, 감자전, 부추전 뭐 이런 거 드실 것 같은데 화장품 쿠폰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미나님은요, 양디 오늘 오후에 드디어 면접 시험이 있어요. 이전에 면접 시험에서 2번이나 떨어져서 다 걱정됩니다. 면접관들 앞에만 가면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번에는 스피치 학원까지 다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긴장하지 말고 말 좀 잘하고 오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아, 참. 정말 떨려요. 이게 저도 이제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물론 학교 때지만 이럴 때 어떤 그런 면접 같은 거나 이런 걸 봐야 될 때, 시험 같은 걸 봐야 될 때 그런 걸 떠올려 보면 일단 그분을 잘 보이려고, 그분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 내가 준비한 모든 걸 다 내보이려고 이렇게 무리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우리 아빠다, 우리 엄마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친근한 사람이다라고 좀 최면을 걸어보시면 어때요? 그냥 그렇게 해서 편하게 말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오늘 화이팅입니다. 왠지 저는 느낌이 좋네요. 아이스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재우맘님 그리고 5919님 3348님 그리고 4495님께서 많이들 신청해 주시죠. 이곡 들을게요. 하현우의 돌덩이. 양파의 음악정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민정님께서 양디 전 초보 운전자인데요. 사실 한동안 긴장돼서 라디오 소리가 귀에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운전 중에 듣는 양디 목소리가 정겹게 들리네요. 이 정도면 저 초보 운전은 넘어선 거 맞죠? 크크크 하셨어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게 사실 그 초보 운전자들은 깜빡이를 언제 넣어야 되고 뒤에 백밀러 보여야 되고 앞에 선 지켜야 되고 정신 없어요. 신호 봐야 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고 나서 라디오가 들릴 거거든요. 근데 이미 라디오가 좀 정겹다 이런 정도까지 적응하신 거니까 이제 앞으로 그냥 안전운전 하실 일만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너무 라디오가 잘 들어오는데 나 이제 뭔가 벗어났어 라고 생각하시다가 또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조심하시면서 너무 라디오에 집중하진 마시고요. 아이스커피 한 잔 보내드릴게요. 9038님은 딸애가 자기 마스크에 자기가 좋아하는 펭수 그림을 그려 넣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요즘에는 똑같은 교복 입고 머리 모양이 비슷한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친한 친구들 5명이서 알아보기 쉽게 좋아하는 캐릭터를 마스크에 그려 넣는 거래요. 하기는 요즘 마스크 쓰면 알아보기 어려운데 이런 건 좀 좋은 아이디어 같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방송을 누군가가 들으시면 마스크 이제 개발자분들이 들으셔서 마스크에 그러면 문양을 넣어봐야겠다. 캐릭터를 넣어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거 이렇게 발명품 이런 걸로 해가지고 출시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면접에 긴장한다는 분에게 조언을 하는 문자가 도착했네요. 10553님께서요. 저는 면접 때 제가 면접관이고 그분들을 면접 본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내가 면접관이고 그분들을 면접을 본다고. 여러 가지 질문에 이곳이 내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면접을 보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면접 보듯이 두루 살피지 마시고요. 눈 절대 피하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하셨어요. 두루두루 살피고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 같은 느낌을 주지 말고 눈을 똑바로 뜨고 굉장히 자신감 있게 눈 절대 피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아, 두루 살피시라고 2분 한 분 한 분 눈을 맞추시라는 얘기군요. 너무 좋은 팁 감사합니다. 지금 면접 보신다는 그분 혹시 이거 듣고 계시면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것도. 네, 아이스 커피 한 잔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은지와 허각이 불러요. 짧은 머리. 그리고 5584님, 엘리사벳 이진아님 이렇게 세 분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수롱과 아이유가 함께 부르는 잔소리.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여름 과일 하면 대표적인 게 바로 수박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깨알 잡박 사전. 맛있는 수박 고르는 법과 제대로 보관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 하나. 일단 수박은 92%가 수분이기 때문에요. 여름철 갈증 해소의 최고인 과일인데요. 맛있는 수박을 고르려면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바로 꼭지와 배꼽입니다. 수박 꼭지가 구부러지고 수박 반대쪽에 있는 배꼽이 작으면 암수박이래요. 반대로 수박 꼭지가 꼿꼿하고 배꼽이 크면 숫수박인데 수박 꼭지가 구부러지고 배꼽이 작은 암수박이 껍질이 더 얇고 씨도 적고 당도도 더 높다는 사실. 그리고 껍질 색깔이 진하고 까만 줄이 선명한 게 더 잘 익은 수박이니까요. 수박을 고를 때는 꼭지가 구부러지고 배꼽이 작으면서 두드렸을 때 통통통 소리가 잘 나고 선명한 줄무늬를 찾으면 실패 확률 제로. 그럼 수박을 보관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나? 일단 먹다 남은 수박을 랩으로 씌워서 보관하면 칼로 자른 그 단면의 세균수가 일주일 동안 3,000배나 늘어난다는 뉴스 보셨죠? 그러니까 랩으로 씌우는 건 노노노. 일단 먹다 남은 건 깍둑 썰기로 썰어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하는 게 안전하고요. 수박을 자르기 전에는 일단 수박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써는 게 세균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사실. 또 수박을 사서 냉장고에 넣지 말고요. 실온에 보관하는 게 리코펜 성분이 40%나 증가한다는 거 모르셨죠? 리코펜은 항암 작용과 니코틴 배출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요. 실온 보관법은 일단 꼭지를 제거하고 그 부위를 투명 테이프로 막아준 다음에 그 상태로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면 껍질도 더 얇아지고 당도도 더 높아지고 영양분도 많아진다고 하니까 맛있고 달콤한 수박 이제부터는 건강하게 먹어보자고요. 깨알 잡박 사전에 이어 들으신 곡은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이었습니다. 강명숙님께서 수박에 암수가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이렇게 꼭지가 동글동글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말려 있는 게 더 맛있고 그게 암 수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선으로 돼 있는 꼭지는 이제 숫수박이라고. 좋은 걸 알았어요. 네. 이은희님은 랩 씌운 반수박 마트에 파는 거 사면 안 되겠어요. 세균 때문에. 예전에 그 몇 년 전인 것 같은데요. 중국의 어떤 할아버지가 그 랩 씌운 수박을 먹고 돌아가셨다. 이런 그 기사를 본 후에 저도 아예 그건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랩을 이렇게 어떤 그 면에 닿아서 음식을 싸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숙님께서는 우리 4살 아들 수박 킬러입니다. 꼭지가 말라있는 게 좋다던데 수박 고르기 팁 더 상세히 알았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냉장고에 바로 넣는데 저도 그냥 좀 서늘한 곳에 이렇게 놔두면 더 후숙이 돼서 달다. 그리고 뭐 리코펜이라는 성분도 몸에 좋은 성분인데 그게 더 나온다. 이런 것도 참 유용한 팁이었네요. 김윤숙님은요. 저는 수박 껍질 하얀 부분 썰어서 오이처럼 무쳐 먹습니다. 매콤달콤하게요. 버릴 게 없어요. 어릴 때 저도 어머니가 이렇게 수박 무침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하얀 부분으로 참 맛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수박을 한 통 사 먹기가 참 힘든 게 이게 혼자 먹다 보면 그 양이 너무 적다 보니까 수박이 빨리 상해버리거나 시들어버리거나 그래서 참 아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수박을 먹을 때는 사장님이나 뭐 이렇게 상사분들이 회사에 전부 이렇게 우리 점심시간에 한 통 먹을까 해가지고 수박 파티 하는 것도 좋은 풍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정인채님께서 양디 비가 오니까 갬성 돋는 노래가 듣고 싶어져요. 갬성 돋는 노래 날 위한 이별 김혜림의 목소리로 신청해 주셨네요. 그럼 이 곡 들려드리고요. 아까 1부에 못 들려드린 곡 이 곡도 갬성 돋는 노래죠. 신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이어 듣겠습니다.
양파의 음악정원 함께하고 계시고요. 0474님께서 석 달 만에 큰맘 먹고 제일 네일 했습니다. 내일 소개팅이 있거든요. 옷 잘 입는 것보다 손톱 정리가 잘 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아주 참한 색깔로 네일을 했네요. 손톱에 힘줬을 뿐인데 왜 이렇게 자신감 뿜뿜인 건지 왠지 느낌 좋아요. 이게 참 여성분들의 심리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손톱을 잘 이렇게 받고 나면 진짜 자신감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네. 저도 왠지 잘 되실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화장품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소개팅이지만 소개팅 하시고 뭔가 잘 되시면은 화장품 쿠폰 앞으로 계속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뷰티풀 걸 김하중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박선영님께서 언니 혹시 양파 언니 맞죠? 진작 알았으면 제대로 탑승해서 들었을 텐데 내일은 꼭 제 시간에 출석할게요. 양파 언니 진짜 반가워요 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저 맞아요. 양파의 음악정원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 양파 맞습니다. 이렇게 속속 이렇게 새싹분들이 들어오실 때마다 저도 참 기분 좋아요. 앞으로도 자주자주 얼굴 보여주세요. 저는 내일도 12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내 이름 은희님 그리고 2510님의 신청곡이에요. 에픽하이의 우산 들으시고 네,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하루의 쉼표 양파의 음악정원.